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 소설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일단은요, 모의고사 보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창권이 형은, 자, 이 창권이 형은 여기에서 나가 등장을 하거든요. 나의 사촌형이에요. 이 나의 사촌형인 창권이 형은 걸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중을 기만하는 이런 권력층에 이용당하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는 이 창권이 형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리고 걸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서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분위기, 전쟁이라고 하는 무거운 분위기를 어린 나의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조금은 가볍게 풀어내고 웃음을 유발하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앞으로 가서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 자, 그러면 나가 등장하니까 1인칭이죠, 여러분. 걸기대회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보내진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한다. 자, 그래서 사실은 멧돼지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메시지. 근데 그거를 멧돼지라고 오해를 한 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학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해학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의아해하는 내용, 그 부분이 바로 1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1번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도 해학성을 유발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이제 혈서 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검정색 학생복 차림에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서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에다가 붉게 혈서를 쓰고 있어요. 그쯤에서 이제 진력이 날 대로 나버린 실증이 난 자기의 친구들이에요. 나의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 나가자고 자꾸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6번째 줄 한번 볼까요?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뭔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사람이에요. 눈에 이거 보여요. 자, 그 사람 누구냐면 애국 청년 같아요. 자, 이 애국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이어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채로 역정광장이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애국 청년. 누굴까?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어요. 그리고 3번.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누구였냐면 바로 나의 사촌형인 창권이 형이었어요. 10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식당에 들어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뒷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창권이 형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괜찮아. 어차피 남아야 돈은 피니까. 우리 여기 부분은 지금 방언을 쓰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방언을 씀으로써 이 소설에 사실성을 더해주고 그리고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권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콧중빼기를 후려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내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사촌형은 어머니 우리 집에서 나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좀 시켰나 봐요. 일을 시켰는데 창권이 형은 일하기가 싫으니까 일부러 막 자기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 나가지고 코피 나서 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혈서 때문에 손이 다 다쳤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손을 못 쓰니까, 일을 못 도와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린 아이다운 시선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해악성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6번을 한번 봐볼게요. 크고 작은 걸기대회가 계속 열렸대요.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좀채 아물 새가 없었다. 계속 혈서를 썼던 거죠. 자, 그리고 7번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자, 여기에서 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권력층들을 의미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건이 형이 해질녘에 닫다가는 우리 뜻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난데없이 갑자기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요.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창건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고등학생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이용당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이어서 좀 봐볼게요. 자, 10번 볼게요. 10번. 학교도 안 다니는 방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남들 보기에 모양이 흉측하다고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당기란다. 누가요? 권력층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 권력층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대중들을 기만하는,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창건이 형은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학생으로서 지금 혈서를 쓰고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속이는 겁니다. 이런 교복을 입힘으로써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11번이에요. 11번. 자,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는 학교를 상징하는 무늬입니다. 이거를 막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해요. 막 계속 닦아요. 자, 그리고 우리 밑줄 그어진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형은 자신을 진짜 백이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형은 가짜 학생 신분이지만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거에 지금 취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앞에 한번 잠깐 볼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살이를 했대요. 학교도 못 다니고요. 그러니까 이 창건이 형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했던 게 동경의 대상이었겠죠. 이런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동경의 대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짜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에 지금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리석은 인물의 욕망이 드러나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요단번에 걸기대회부터는 나가서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까지 맡아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근히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권력층이 창건이를 혈서 쓰는 학생 뿐만 아니라 지금 메시지 낭독까지 시키는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13번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라고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은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 나의 순수한 시선이 드러납니다. 멧돼지일 거다. 메시지일 리가 없다. 이런 순수한 시선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멧돼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걸기대회가 우스꽝스럽게 지금 희화화되고 있죠. 자, 이어서 볼게요. 14번입니다. 자, 창건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자, 이제도 또 시위대의 선두에 섰는데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만용을 부렸대요.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한 셰퍼드들, 아주 힘이 센 강아지들, 개들이잖아요. 이 셰퍼드들은. 이 셰퍼드들을 풀어놓았다. 형은 셰퍼드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고 왼쪽 발 뒤꿈치에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대요. 자, 형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창건이의 몰락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욕망의 부질없음을 풍자하는 내용이에요. 자, 태어난 뒤에도 창건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기웃뚱거리는 걸음걸이로 할 일 없이 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 촌부치 조카를 눈엣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다. 그래서 결국 형은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자, 떠나기 전날 밤 창건이 형은 보퉁이 짐을 다 꾸린 다음에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내게 금장 회중시계를 만져볼 기회를 줍니다. 자, 이 금중 회중시계는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마치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때를 그것이 째깍째깍 증언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거는 금장 회중시계는 바로 창건이의 짧았던 화려한 순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창건의 짧았던 화려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형이 옳았어. 18번이에요. 자, 형에게 뭔가 위로해줄 만한 적당한 말을 찾느라고 머릿속을 한참이나 뒤졌대요. 19번. 그러고 한 말입니다.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요. 창건이의 주장을 지금 맞다고 해주고 있어요. 이게 나가 생각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위로의 말. 자, 그리고 우리 소설은 여기까지네요. 자, 뒤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자, 이 소설의 성격은 사실적, 비판적, 그리고 풍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나가 등장하지만 여기에서 주인공은 창건이 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창건이 형의 모습을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주제는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